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대 젊은 그녀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친엄마와는 28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하지만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친엄마는 그녀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서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나타나 보험금을 챙긴 친엄마의 행동,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몰라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고 기사화가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계모 이제 뭐 새로운 어머니 계모와 이복 동생이 이제 간병을 해 온 것은 이제 일단은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친엄마는 28년 정도 연락이 정말 두절되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엄마가 계모와 이복 동생을 상대로 해서 그 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속에 대해서는 또 상속권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고요. 계모와 이복 동생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속을 못 받으니까 상속은 가져가고, 그다음에 명의 금원에 대해서 빠져나간 돈까지 이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병원 치료비, 장례비가 포함된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정기일을 열고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조정을 해서 친엄마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구하라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돼서 다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도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속 결격, 배제하는 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논의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제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양을 다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던 자녀들도 이에 대해서 상속은 좀 판단을 해서 상속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조항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 공론을 좀 모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기범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뉴페이스 첫 출연이신데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세요? 예, 분위기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제가 많이 떨립니다. 네. 별로 떨리시는 것 같지 않으신데. 네.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을 많이 맡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은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범죄가 많이 활용이 되고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좀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금전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금전 외적인 피해 부분이 회복되기까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작년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웹상에 올라 있는 그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이제 삭제하는 법률상 근거 같은 것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만나 술 한 잔씩 기울이던 고향 친구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사업상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데요.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몇 번을 다짐했죠. 저는 친구를 믿고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 역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를 피하는 친구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음에도 친구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변호사님. 네. 저희 이거 방송 나가면은 정말 조회수 폭주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예.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냈어요. 이게 일단 민사소송부터 좀 절차를 안내를 해 주시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만약에 그 친구의 뭐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일단 그런 경우는 이제 네. 뭐 그 대여했다는 뭐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예, 거고요. 민사소송을 하면서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면은 강제 집행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한데 그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종이 쪽지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송할 때 이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그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조치를 같이 하시는 게 후일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으면은 만약에 뭐 어디 전세라도 살고 있거나 월세라도 살고 있으면 예. 뭐 내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그거를 가압류하는 건가요? 예,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제 급여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이제 또 현금 공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이제 그 공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예. 그거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 사업 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런 예, 방법이 있겠네요. 예, 그 통상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하죠. 신용카드를 긁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지나면 그 사업자 통장에 이제 그 매출 대금이 그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친구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농구로 치면 인터셉트 같이 이제 뺏어오는 거죠, 보면. 아, 예.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라면 이 방법이 요즘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지금 이제 보통 뭐 월급 가압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사업을 하는 친구 뭐 예. 말하자면 자영업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들을 가압류해 놓는 방법을 예. 생각해 보는 게
그러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당 친구하고 이제 만약에 은행 뭐 이체를 통해서 이제 돈을 전달을 했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 예, 그 거래 내역에 있는 뭐 이제 그 통장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이제 지정 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통해서 해당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은행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금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이제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그 이제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네. 자 카드도 통장도 다 알아봤는데 네. 다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예.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해서 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 법원에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게 법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거를 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다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사용하던 이제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그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 불편함 때문에 이제 전화해서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제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란 제도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예. 법원에 네.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예, 내가 예.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명부가 금융 거래하는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니까 네. 돈을 갚게 되는 간접적인 강제 효과가 예.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도 소개해 주셔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꼭꼭 숨어 있는 제도들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법절에 자. 보면 보물이 많이 있다고들 하죠. 변호사들끼리는. 다음에도 또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미스터빅의 와일드 월드 들려드릴게요. 김기범 변호사님의 신청곡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